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헌과 일본 역사 문헌에 존재하는 숫자 표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대 중세 문헌에서는 쓰여지지 않았고 주석에서만 나오고 원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숫자 표기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열, 스물, 서른,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등 1부터 10까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체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등등과 10, 20, 30, 40 등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존재하지만 중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고려사 등에는 쓰여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본서기, 입당구법 순례행기 등 일본 문헌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금성문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제왕운기 등 같은 역사책에는 존재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명나라에서 다 편집해서 보내준 것은 아닐까요? 명나라 기법으로 역사책을 다시 썼기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 말에서 남아있는 하나, 둘, 셋, 스물, 서른, 마흔 등이 있는데 이것을 표기하는 한자를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금성문에서는 표기를 했고 일본 고문헌에서도 표기를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을 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것을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리지를 보면 청주목이 있습니다. 청주목은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는 12목 중에 하나인 청주목입니다. 푸른 청의 한자가 아닌 맑은 청을 사용하는 청주목입니다. 청주목 지리지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청주목은 본래 백제의 상당현으로 청주목은 백제 때 상당현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 어스를 보시면 대륙에서 고대시대의 상당현은 산서성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가 흐르고 명청시대 이전에는 로주로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국책에 나오는 상당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상산에서 대 상당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연밑 동호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라고 나옵니다. 상산은 중세의 환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지금의 대동시 아래로 옮겨진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전에는 석가장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낙양시에 흐르는 낙수의 수원지에 상산이 있다가로 말을 합니다. 전국책에 나오는 상당의 기준으로 조나라가 현재 석가장시까지 뻗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상당의 위치와 상산의 위치를 인식하고 보시면 조나라는 태행산맥의 왼쪽에 위치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연나라 및 동호와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국시대입니다. 고대 상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가장시 왼쪽에 위치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나라에서 옮긴 상산을 보시면 조나라를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상산의 위치를 옮긴 듯합니다. 그래야만이 연나라가 하북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낙수 수원지에 상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곳을 고대 상산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낙수 수원지가 상산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진실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낙수 수원지에 상산이 존재한다면 조나라의 위치가 서남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낙양시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마한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백제의 위례성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양시 북쪽 황하를 건너 평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고대 상당현과 백제의 상당현은 같은 곳이었을까? 알 수는 없지만 같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석가장시 서쪽에 상산 즉 환산이 있었다라고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청주목 연역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685년에 처음 서원소경을 두었다. 경덕왕 때 서원경으로 승격시켰다. 발해 신라 시대인 남북국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서쪽에 위치한 작은 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 때 작은이라는 말을 빼고 서쪽 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북국 신라 발해 시대에는 평양이 발해에 속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지도에서는 청주가 신라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라의 서쪽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길 걸 우기셔야 합니다. 지리지 연역을 계속 보겠습니다. 995년 고려시대에는 12주 절도사를 두면서 전절군이라 부르고
중원도에 소속시켰다. 중원도에 소속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도라고 한다면 충주의 기점으로 하여 중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중원의 서쪽에 청주가 존재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중원도에 소속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영토가 변경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쪽에도 고려 영토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발해에게 빼앗긴 백제 영토를 고려에서는 다시 찾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백제가 멸망을 하고 난 후 백제 땅은 신라 및 발해 말까지 나누어 차지하게 되었다. 라는 문헌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발해도 백제의 영토를 차지하였다라는 사실을 그곳은 요서군 또는 영주에 위치한 백제 영토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발해가 차지한 곳은 지금의 낙양시에 위치한 그 곳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지리지 청주목에 속한 군현들을 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존재합니다. 연이라는 제비연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연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한자입니다. 연산군은 본래 백제의 일모산군이라고 합니다. 연나라와 백제와의 관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요서를 경략했고 요서는 연나라의 영토이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말만 할 뿐 인정은 안 합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주목에 속한 목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주는 본래 백제의 대모각군으로 등등 대모각군이라는 말을 보면 큰 산악이라는 한자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큰고 바위가 많고 높은 산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목주를 천안시 목천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산은 해발 518m 흑성산이 존재합니다. 나무가 많고 바위는 보이지 않고 높은 산도 아니며 그 지역에서는 유명하지만 큰 산은 아닙니다. 악이라는 말이 붙으면 높은 바위가 하늘로 쏟아 있고 사람이 지면에서 보았을 때 높아 보여야 하는 산을 말합니다. 지금의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흑성산은 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산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태행산맥에는 큰 산 악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서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목에 속한 진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영상인 고려 청주목은 석가장시였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니 설득력이 꽤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 석가장시 정정현, 정정고성 위치의 진주, 지명과 식당, 의료원 등의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목에 속한 청천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천연은 옛 살매연이다. 청천강 하면 을지문덕이 생각이 납니다. 고려사에서는 살수강은 고려 때 청천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강과 살매연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명으로서 잘 사용하지 않는 보살살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살수가 고려 때에는 청천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석가장시 북쪽에는 대사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덕진이라는 지명이 존재합니다. 을지문덕의 진영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살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을 말합니다. 불교의 성지는 오대산입니다. 대사하는 오대산에서 출원하여 흘러가는 강입니다. 연결고리가 아주 깊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상산이 석가장시의 위치에 있다는 가정하에 역사지리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곳은 요동의 위치가 되고 서안평이 존재했던 곳 그리고 압록강이라는 위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곳으로 지명이동이 되었고 명나라 이후에 또 한 번 지명이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상산은 낙양시 서부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중원이라는 기준으로 청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중원은 낙양시, 개봉시 등 인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원은 충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때 국원성이 있었던 곳, 국가의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우리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